예, 이어서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자, 투심 회복 불지핀 3대 지표 베어마켓 랠리 언제까지?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베어마켓 랠리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쭉 떨어지다가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죠. 하락장에서 생기는 요 랠리, 요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고요. 보통 요런 거는 어떤 자리에서 상승을 멈추냐 하면 자,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떨어졌다가 많이 오르면은 요 전 저점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뭐 이건 그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저항 지지를 보면서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과거의 전 저점들 여기 전에도 막 무수히 많은 차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에도 곧 일단 특정한 가격대라던가 아니면 뭐 피보나치 조정대를 쓰든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이 베어마켓 랠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랄까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거라서 전날 2,500선을 훌쩍 넘으며 지난달까지 10% 가까이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닥 지수는 14.07% 올랐다. S&P 500도 9%, 9.98%, 나스닥은 14.85를 뛰었다.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린 미국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조짐을 보이면서부터다. 그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건 CPI가 상승은 물론 했지만 전월 상승률과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요거에 대해서 영상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지수는 52만 개가 증가하면서 고용치가 좋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 내려갔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임금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던 실적과 유가와 금리의 하락 그리고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피크아웃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뭐 우려하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구간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하는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하락에서 반등일 뿐이라고 아직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랠리는 발목을 잡는 요인도 여전하다고 봤다. 자, 국제 유가는 유럽의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사도 있었죠. 페드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시장에서 기대하는 빅스텝이 아닌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니고요. 이것도 의견도 너무나 분분하고 그분들 다 저보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고 경험도 많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만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백신 맞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너네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7월 이후 주식시장이 이미 반등했다는 점과 향후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혼재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다만 과거 사례에서 CPI 고점 통과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이건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낮은 구간에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나은 실적이 나왔던 건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요. 그동안엔 공급망이 안 좋았었는데 공급망이 해결되면서 그것에 대한 기저효과, 이전에 나빴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도 저번 영상에선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PF 시장 위축, 돈줄 틀어막는 증권사들. 제가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대출, 담보를 이용한 대출들이 어느 한 연결고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은 결국은 부동산에서 올 수 있는 그거의 마지막의 리스크는 부동산이다. 물론 뭐 달러기는 하겠지만 그게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어떤 그런 자금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 토지 매입, 인허가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아서 PF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증권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금 조달이나 토지 매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얘네들은 사실 저는 어떤 부실 차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부동산 뉴스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번에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그건 중국의 문제일 뿐이야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건 미국만의 문제야라고 넘어가기도 되게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말 하긴 되게 뭐하지만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부채 문제라든가 어떤 금융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사고 최소화자, 금융회사 내부 통제제도 개선, 금융사고에 대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반 이런 걸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먼 사태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금융회사들도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우리는 한번 당해봤잖아요. 당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발작스러운 사고는 안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밴드 하단에 있다가 밑으로 한번 폭 찍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아주 취약한 회사 한두 개, 저축은행 한두 개 정도 무너지면 무너질까.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은 워낙 약한 나라고, 아시아엔 스리랑카가 있었고요. 이렇게 무너지는 것, 걔네들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약하거나 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미 경제 규모도 꽤 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단선에서 이런 기회를 잘 잡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많은 분들은 지금 충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근데 현금 비중이 작은 분들은 내려왔을 때 요런 좀도 아니면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려왔을 때 잡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주가 상황에서 분할 매수로 담는 것도 저는 상관이 없겠지만 리스크가 남아 있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싸게 사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 주택시장 악화에 자산관리 엔지니어링 소형철 강사 주인은 뭐야? 소형철 강사. 나 무슨 강사가 있네. 소형철이라는 강사. 죄송합니다. 소형철 강사 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사는 얼마 전에 이 비슷한 기사를 갖다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선분양이라는 걸 중국도 하는데 분양을 해서 중도금을 계속 넣었는데 완공이 안 돼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모기지론 상환 거부로 이어지는 등 중국의 주택시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길래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것도 한번 봐야죠. 블랙핑크. 예. 저 블랙핑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7월 초순에 단톡방에서 이제 걸그룹들이 속속들이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도 나오고요. 블랙핑크도 컴백하고요. 여러 가지 회사를 말씀드렸고 또 JYP에서는 트와이스가
또 복귀를 하죠. SM에서는 또 지금은 원로 그룹이 되어버린 소녀시대, 동방신기 이런 애들이 이제 8월 달에 샤이니의 키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제 8월 달에 컴백을 하고요. 9월 달에는 NCT 127 127이라고 있는 거 맞죠? NCT 127 127이라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NCT 127 이런 애들 또 9월에 또 복귀가 있고요. 또 YG에서는 또 9월에 블랙핑크가 복귀를 하고요. 그러면서 10월 15일과 16일 날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하네요. 뭐 공연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이브에서는 뭐 잘은 모르지만 뉴진스가 요즘은 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뭐 이런 애들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투모로우 그런데 뭐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복귀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그때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엔터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터주도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뭐랄까 좀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업종 차트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근데 업종 차트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61선 저항을 맞고 지금 오늘도 61선 비슷하게 도전을 했었거든요. 단톡방에서 57,300원 정도를 저점으로 본다 그랬었는데 깼다가 살렸다가 62,8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 여기쯤에서 일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2,600원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오늘의 이런 상승폭들은 또 이재용의 또 사면에 또 관련된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오늘은 비차익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 마감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일별로 보게 되면 뭐 매수와 매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매수세가 좋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8월 10일 날 매도세가 좀 강했죠. 그리고 다시 만회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 비차익 프로그램의 수급을 좀 자세히 봐야겠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에서 각종 이제 섹터별로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로 잘 읽겠습니다. 자, 요건 대형주예요. 대형주의 차트죠. 대형주의 차트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아직 저항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랑 거의 차트가 일치하죠. 중형주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소형주는 변동폭이 좀 더 큰데 마찬가지로 이 121선 저항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음식료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위에 올라와서 장기 이평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종목은 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롯데제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네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섬유유복은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올랐다가 좀 위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려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칩4 동맹을 맺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제재를 좀 해야 되는데 막상 중국도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놈들 예를 들면 섬유의복이라던가 뭐 어떻게 보면 또 엔터나 컨텐츠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화장품 이런 애들에게 태클을 걸 수가 있겠죠. 얘네 못 거니까 대신 너네가 맞아라 라고 하면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에서 이건 종이 목재 비슷하죠.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에요. 밑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자, 의약품은 뭔가 이걸 뚫었어요. 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임상 이슈라던가 학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얼마 전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죠. 자, 비금속 광물 볼까요? 얘는 뭐예요? 철강금속. 철강금속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비금속 광물을 보게 되면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전기차 소재가 되고 있고요. 네, 쌍용 CN는 시멘트 뭐 이런 거잖아요. IS 동선은 건설주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폐기물 관련주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인선이티가 이 회사에 아마 그걸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시멘트, 그다음에 KCC 글라스, 또 아시아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한일 홀딩스 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건설 자재 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자, 철강 금속은 아직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계도 장기평 위로 올라왔어요. 이거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두산 에너빌러티, 한호 시스템, 두산 마켓, 그리고 또 있지만 CS 윈드,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뭐예요? CS 윈드는 풍력 관련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중공업이죠. 원전 관련주가 되겠고요. 뭐 현대 건설기계 뭐 이런 애도 있고, 여기 A 프로진 하나 껴 있는데 얘는 바이오죠. 이런 식으로 인프라 관련 애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방산 관련주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다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와중에서도 한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전기전자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항대가 있죠. 올라오고 있다는 거랑 저항대 밑에 있다는 거는 참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정밀 이런 애들 밑에서 아직 밑에 있고 뭐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운수장비는 꽤 위로 좋죠. 현대차랑 기아가 있군요.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운수장비 쪽 이런 쪽은 꽤 모양이 좋았습니다. 뭐 비행기도 이쪽에 포함이 되나 보네요. 자, 유통업도 아직 밑에 있고요. 전기가스업은 꽤 좋았죠. 원자재랑 관련이기 때문에 꽤 좋았습니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뭐 삼천리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SC에너지, 지영난방공사, 대성에너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 어떨까 볼까요? 건설업도 아직 올라오다가 많은 종목이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계속 장기 입형 위로 올라와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수창고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HMM 흠이 있고요. 대한항공이 있고 한진칼이 있고요. 자, 이건 뭐 리오프닝에 관련된 애들이라서 아직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 같은 애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통신업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안 좋고요. 금융업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증권사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증권사 뉴스가 뭐 나왔어요. 증권사가 좋아질 거라고. 근데 택도 없는 얘기죠. 증권사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아져야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이죠. 보험업종들 밑에서 오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고요. 서비스업 아직 요원하죠.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자, 제조업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기타 서비스, IT 종합 대부분의 애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쭉쭉쭉쭉 넘기면서, 왜냐하면 20분이 다 돼가거든요. 넘기면서 새로운 뭐 이렇게 특징적인 애들만 볼게요. 운송, 선광, 태웅로직스, 유니에이드, 유성 TNS 이런 애들 뭐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있는 것 같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보여지긴 하네요. 금융, 통신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이런 애들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있네요. 음식료, 담배, 섬유, 의료로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거의 다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의외로 많이 못 가고 있네요. 자, 비금속, 금속 쪽 이건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역할을 했죠. 삼강 MNT가 이 안에 있고요. 동국 SNC, 삼광밴드 이런 풍력, 태양열, 원전 이런 애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기계장비 저항에 와 있고요.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반 전기 전자도 위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인텔리안테크, 원익 PNE, 뭐 이런 범한 퓨어셀, 최근에 좋았던 수소 관련주 애들이랑 전기차 관련주 애들이 많이 있죠. 자, 1분 남았네요. 30초 남았네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운송 장비, 이건 자동차 부품이고요. HLB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올라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애들 아직 다 밑에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